원장님이 만약 암에 걸리신다면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먹겠다. 그건 당연히 있지. 만약에 한 가지 꼽는다면은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거는 매일 먹을 것 같다. 매일 먹을 것 같다? 진짜 어렵다. 만약에 하나 꼽는다면 만약 원장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세요. 근데 치료가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무리를 한다면 이거는 받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오늘 원장님이 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그러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고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무언가는 해야 되니까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영상학적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근데 암이란 진단은 받았으니까 기수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의 치료는 이제 어떻게 정해질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영상학적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 CT나 MR을. 일단 그것부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큰 병원에 이제 가야 되겠고. 당연히 원장님은 그러면 뭐 수술항암, 방사선 이런 대학병원 치료 무조건 받으실 거죠? 받아야지. 거의 대부분 이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거의 99%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항암 치료라는 게 뭐 만병통치약은 또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기대 이득이 손실보다도 높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미 이제 의학적 통계로 다 드러난 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항암 치료건 방사선이건 수술이건 당연히 진행하겠지. 뭐 어디 병원에서 받을지는 따로 정하지. 어느 병원 그것도 다를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나의 뭐 상태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엄청나게 큰 메이저 병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브란스라든지 뭐 서울대, 삼성, 아산 그런 곳에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마이너한 곳에 갈지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위중한 상태다 이런 곳과 혹은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면 나의 수술 범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이저 병원 갈 것 같고 만약에 유방암 환자라고 하면은 비교적 후유증 합병증 덜 하잖아. 그런 쪽은 뭐 전립선도 그렇고 그러고 또 초기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하는 쪽으로 할 것 같아. 이제 대학병원 치료 이외에 많은 치료들이 있잖아요. 2차 병원에서 다루는. 또 이제 만약에 원장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그 치료라는 입장에서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말고 병원에서 하는 행위들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환우분들에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이모신 알파1이라든지 미슬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열치료, 고주파 온열치료도 그렇고 고압산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겠지. 일단 마이너스 되는 건 1도 없으니까 도움이 되면 되지. 그리고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허가받은 게 없어. 우리나라에서 뭐 허가를 내줘야지 뭘 하지.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 이런 것들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많이 간단 말이야. 내 상태가 특정 상태가 된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고려할 것 같아. 외국에 가서 면역세포 치료. 이제 반대로 만약 원장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세요. 근데 치료가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무리를 한다면 이거는 받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그건 할 것 같아. 특히 내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이라면은 이 정도는 좀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투자하겠다. 그러한 치료를 만약에 고르라면은 고주파 치료하고 고압산소 챔버를 같이 병행하는 관련된 유관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무리해서 해보시겠다. 그럼 이제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조금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원장님만의 뭐 영원짜리 처방전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글쎄 나는 이제 한의사이고 나는 자연이 가진 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산의 들에 뭐 나무의 뿌리에 나무 껍질의 열매 이런 것들은 뭐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잖아. 환자분들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약이라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이 됐건 아니면 전문의약품이 됐건 뭐가 됐건 엄청난 품질 관리를 하는 곳에서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근데 자연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비록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개입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자연이 준 하나의 선물이니까. 예를 들면은 미슬토라는 것만 해도 그게 이제 겨우살이라는 걸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 겨우살이를 몇 년을 키워야 되냐면은 12년에서 15년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스위스 가보면 정말 겨우살이가 엄청 많은데 나무에 막 붙어 있어. 걔네들이 12년에서 15년 요만큼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발화가 돼서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뜨거운 태양빛도 받고 서리빨도 받고 눈도 받고 비도 맞고 그러면서 약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거를 따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농축해서 투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자연이 준 여러 가지, 난 한의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겠지 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인 분들이라면은 그런 거 좀 찾아서.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고가도 아니고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한 대안들을 당연히 찾아 나서겠지. 그럼 이제 그런 치료 외적으로 이제 음식이죠. 원장님이 만약 암에 걸리신다면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먹겠다. 그건 당연히 있지. 한 가지를 꼽을까요? 만약에 한 가지 꼽는다면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거. 너무 큰가? 그 범주가? 거의 가공식품이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먹는 건 근데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아예 피하시겠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는 제일 걱정하는 게 무슨 고기 이런 것보다 뭔가 만들어서 나온 거 있지. 공장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재료로 뭐 밭이건 뭐 어디건 이런 걸 해가지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딘가에서 지금 반조리품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색깔을 예쁘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캔 하나에 들어가도 녹슬면 못 팔잖아. 그러니까 코팅은 다 해야 된다고. 방부제 다 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는 약간 좀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최우선순위일 것 같아.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거는 매일 먹을 것 같다. 매일 먹을 것 같다? 진짜 어렵다. 만약에 하나 꼽는다면 청국장? 청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발효식품이잖아. 거기에는 이제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있고 항암을 하건 방사선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장내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 연구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어떠한 특히 뭐 면역항암제도 마치 그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 장내 세균과의 관계가 굉장히 높더라. 면역항암제 수많은 사람들 막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 분석했더니 이쪽이 이제 장내세균이 좋고 여긴 좀 안 좋다더라.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콩에는 이제 단백질이 그래도 식물 중에 좀 많이 있고 안전하고. 근데 이제 청국장이 뭐 끓이면은 그게 다 파괴가 된다 이런 아무래도 말 뭐 있잖아요. 그러겠지. 거기에 있는 균이나 효모나 뭐 그런 애들은 뭐 그러겠지. 그럼 뭐 생으로 드실 건가요? 끓여 드실 건가요? 뭐 나는 낫또도 되게 좋아. 비싸서 그렇지. 낫또 너무 비싸. 일본에 가면 되게 싼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그게. 뭐 그런 거라든지 요새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거 좀 그러기도 한데 가능하면 이제 논 GMO 콩. 논 GMO 콩. 그러니까 요새는 콩이 다 GMO 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알 길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콩, 청국장, 가루가 됐건 낫또가 됐건 끓여 먹건. 된장이 됐건 끓여 먹건. 그럼 이제 원장님이 암에 걸리시면은 생활 습관 같은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실 건가요? 그건 당연하겠지. 그거 안 하고서 어떻게 암을 어떻게 고쳐? 기본적으로. 그럼 생활 습관도 뭐 수면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어떻게 다 바꾸실 것 같아요? 바꾸겠지. 거의 왜냐면은 나의 삶이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술도 끊을 거고 담배는 안 태우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겠는데 수면도 이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내가 환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 이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 생활에서 오는 병이라고 많이 하거든. 어떻게 감염병이 아니란 말이야.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로 여기 있는 세포가 이제 돼가지고 암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들 한번 뒤돌아볼 것 같고 거기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교정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그런 거야. 진짜 어려운 게 내가 환자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이고 가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뭐 말짱 도루묵인 거니까 가족이 든 스트레스. 두 번째가 약간 좀 직업 이런 거 같아. 직업 뭐 가장도 있고 각각 사정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런 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다 바꾸려고 노력할 것 같아. 직장도 그대로 다니시고. 그러니까 직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 일을 때려칠 수는 없잖아. 가장이라고 하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그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은 하는데 참 그럴 때 안타깝지 뭐. 근데 또 이건 또 있어요. 좀 약간 좀 벗어난 얘기 같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직업인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어떤 가스를 들어 마시는 막 그런 환경에 있는 혹은 먼지라든지 막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있다라면 아무리 내가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한번 해볼 것 같아. 다른 직업을 찾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직업으로 또 하나 하자면 이제 3교대 같은 거. 교대 근무. 아침, 점심, 저녁이 주기적으로 막 패턴이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깝지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렇다라면 한번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힘들더라도. 오늘 이렇게 가상의 암 환자가 되셔가지고 이런 질문할 줄은 몰랐네. 평소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생각해본 적은 있지. 첫 번째 질문이 딱 그건데 내가 이러한 상태일 때 그 치료라고 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 이런 거지. 수술 안 될 때 얘기인 거지. 항암 치료를 할까 안 할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해본 적 있어. 환자분들에게 이제 간혹 묻거든. 암에 왜 걸린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묻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마리를 실제로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직업도 묻거든. 그냥 어떤 사무직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이런 정말 생각은 나도 해보기는 했지만 이런 질문을 이제 바로 앞에서 막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네. 뭐 이 PD가 이 질문은 안 했지만 그 암을 진단받고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거의 감정이 똑같을 것 같아 정말. 나는 진단도 안 받았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밥도 못 먹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거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뭘 할지가 결정이 되잖아. 어떤 분들은 바로 수술할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거고 그게 달라질 건데 이 스타트를 할 때 치료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최대한 좀 산뜻하게 가야 돼. 산뜻하게 간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막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진단 받으면은 뭐 살아오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바꾸실 건가요? 뭐 먹는 거 다 안 먹을 건가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시간까지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가족끼리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짝짝짝짝짝 그때까지 뭐 갑자기 막 채식을 막 안 하던 채식 그럴 필요도 없고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가족끼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산뜻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무슨 막 해야지 무슨 치료를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해주고 싶어.